오늘은 몽골 제국 시리즈 4편이며 제목은 몽골 제국 시대의 동서양 간의 교류 1편입니다. 목차로는 제1장 서론, 2장 몽골 통치자들의 사상과 정책, 3장 중재자, 4편 경제적 연대, 이것이 1편이며 2편은 5장 분야별 교류, 6장 결론 및 논의, 참고문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몽골 제국은 제1차, 제2차 유럽 정복과 홀라구의 서남아시아 정복, 금나라와 남송의 정복으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러시아에 이르는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은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 시대에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용이했습니다. 몽골 유목민은 평화의 시대를 탄생시켰으며 대륙을 횡단하는 안전한 여행과 무역을 가능케 했습니다. 1242년에서 1448년 사이 동방과 서방의 기독교 세계에서 126명 이상의 사절단이 중앙아시아나 동아시아를 향해 떠났습니다. 팍스 몽골리카 시대의 영토로서 동아시아의 원나라,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 서남아시아의 일칸국, 러시아의 킵차크 칸국의 4개의 큰 칸국이 형성되었습니다. 본편에서는 몽골 제국 시대 동양과 서양 간의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동양의 원나라와 서남아시아의 일칸국 사이의 교류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으로는 통치자들의 사상과 정책, 주요 중재자, 경제적 연대, 교류의 주요 분야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몽골 통치자들의 사상과 정책. 몽골 통치자들은 다양한 교류를 명령하고 후원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와 대륙 간의 무수한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재자로서 몽골인은 외부의 역량에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정주사회의 문화적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확장과 새로운 경제 기반을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과학과 종교에 대해 편협함이 없었습니다. 문화적 변화와 교류의 주창자이었으며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관대함과 호혜주의로 외부인을 선호했으며 다양한 교류를 장려했습니다. 1260년 이후 원제국과 일칸국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로 다양한 유형의 문화 전파가 14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일칸국과 원제국은 경계가 명확하고 확립된 제국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문화가 서방에 전해졌고 또 서아시아의 문화가 중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새로운 군사기술과 각종 과학기술들은 정복과 행정에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즉 제국의 확장과 통제를 위해 교류가
강화되었습니다. 3장 중재자 13세기 14세기에 동서양 간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고 적용시킨 문화적 중재자 3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271년 원나라를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1275년부터 1292년 사이 17년 동안 원나라의 하급 관리로 일했습니다. 그는 1292년 베네치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294년 제노바 공화국과의 해전에 참여했지만 포로가 되었습니다. 1294년 감옥에서 작가 루스티치아노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구술하여 동방견문록을 저작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를 그린 소상화의 사진입니다. 동방견문록에서 마르코 폴로는 자신이 여행한 지역의 방위와 거리, 주민의 생활, 언어, 종교, 산물, 동물과 식물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동방견문록은 출판 이후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럽인에게 동방의 신비를 부어 넣어 주었습니다. 특히 콜럼버스 등 항해 탐험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신대륙 발견, 항로 개척 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으로 여행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쿠빌라이 칸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르코 폴로의 그림이며 동방견문록에서 쿠빌라이 칸의 사파의 그림입니다. 2. 성상 볼라드. 볼라드는 부친이 칭기스칸 가문의 요리사로 일한 유르키로서 몽골 군대의 친위대의 무관이었습니다. 볼라드는 쿠빌라이 가신으로 시작해서 총애를 받았으며 친위대원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의례를 담당하는 시사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태상시의 태상경이 되었습니다. 1275년 의사대부가 되었으며 또 그는 대사농사의 대사농령으로 농업장려와 수리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추밀부사, 선의사 등의 직책을 맡아 원나라 조정에서 다양한 국정을 경험하였습니다. 볼라드와 이사는 1285년 원나라에서 일캉국의 아르군 칸에게 보내는 사절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볼라드는 일캉국에 정착해 살면서 원나라와 일캉국의 중재자로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볼라드와 일캉국의 라시드 아띠는 서로 협력하면서 일캉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1311년 원조정에서는 볼라드를 택국공으로 봉했습니다. 이는 원제국에서 왕과 군왕에 이은 세 번째로 높은 자기이었습니다. 1313년 그는 이란 초원에서 사망했습니다. 3. 라시드 아딘. 라시드 아딘은 1247년 하마단에서 유대인 약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30살에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게이하투 칸 제위기에 일캉국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가자칸 치아에서
개혁의 신봉자이자 기획자로 일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농지 개발, 농민 보호, 농업기술 장려 등을 모색했습니다. 라시드 아띠는 관료들과 협력했으며 여러 분야에서 볼라드와 협력했습니다. 그는 원의 문화와 제도 등을 서아시아의 일강국에 중개했습니다. 4장 경제적 연대. 몽골 제국 시대 동서양 간 교역에 의해서 육상 무역은 육로 여행이 안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반란과 전쟁으로 육로가 불안할 때 중국과 이란 사이에 해상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해상 교역은 중국 남부의 자이툰, 인도 동부 연안의 바바르, 이란의 호르무즈 항에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이란에 전해진 상품으로는 향신료, 구리, 도자기, 자단목, 진주, 보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원에서 일강국에 보내는 하사품으로는 지폐와 보초, 비이단 등이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원나라로 보내는 곡물로는 사자, 호랑이, 표범, 말 등이 있었습니다. 해상 교역에는 거대한 정커선을 이용했습니다. 육로와 해상을 통한 다양한 경로의 실크로드의 시도입니다. 원나라 시대의 석제 향로, 해상 실크로드의 정커선의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